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꿈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신입 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다. 그는 자신의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 철학을 자세히 말한 후 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금에 와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1단계 소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에드윈 C. 번스가 화물 열차를 타고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색은 불황자처럼 초라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은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었고 그 첫걸음으로 에디슨 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 번스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나 원하는 것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소망이었다. 처음 번스가 에디슨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고 마음에 품은 채 역경을 뚫고 에디슨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더는 바람이 아니었다.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번스는 어엿한 공동 경영자로서 에디슨 옆에 섰다. 그의 인생을 건 꿈과 소망이 실현된 것이다. 그는 모든 정력, 능력, 노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이 절대적인 소망에 쏟아부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직 한 길만 바라면 이루어진다. 에디슨 연구소에서의 처음 5년 동안은 별 다른 일이 없었다. 누가 보아도 번스는 큰 회사를 이루는 작은 톱니바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번스는 처음 에디슨을 만날 때부터 그와 동업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번스는 공동 경영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에는 퇴각을 위한 어떤 길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스트 오렌지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얻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그는 에디슨과 동업을 하기 위해 이스트 오렌지에 왔다고 몇 번이고 거듭 마음을 다졌다. 그래서 에디슨 연구소에서 소망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여 따로 차선책을 마련해 주자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은 단 한 가지며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단단히 결의했다. 번스는 에디슨과 동업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불태우고 나의 모든 미래를 걸어 성공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끝내 자신이 그리던 미래를 손에 넣었다. 번스는 후퇴란 불가능하며 승리가 없으면 오직 패배뿐이다 라는 엄격한 양자택일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드윈 C. 번스의
성공 철학이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첫째,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셋째,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일화는 소망이 갖는 위대한 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최고의 바그너 소프라노 마담 슈만 하잉크의 이야기다. 신출내기 시절 슈만 하잉크는 오디션을 받으려고 비엔나 황실 오페라단의 연출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연출가는 오디션조차 보지 못하게 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얼굴로 이 오페라계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거창한 망상은 집어치우고 재봉틀이라도 한 대 사서 일을 하는 건 어때? 너는 절대로 가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연출가는 음악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지닌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만일 그에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때 단 한 번의 테스트도 하지 않고 그녀를 쫓아내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엔나 황실 오페라단에서 거절당한 슈만 하잉크는 결국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 하나로 유명한 인류 가수가 되었다. 2단계 신념, 나를 움직이는 것.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여기에 강한 신념을 양성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기 바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주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이제 신념을 지녔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내 편이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매일 10분 동안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할 것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나쁜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3단계 자기 암시.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자기 암시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잘 표현한 시가 있다. 다음의 시에서 강조하는 의미를 곰곰이 음미해보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빌었던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첫째,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시의 말을 소리내어 읽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5년 후 1월 1일까지 세일즈맨으로 활동하여 5만 달러를 벌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때 당신이 하는 암시의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으리라. 나는 땡땡년 1월 1일까지 5만 달러의 돈을 모을 것이고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모든 손님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할 것이다.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읽는다. 셋째,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두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한다. 이 3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암시의 힘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감정을 깃들여야 하며 신념을 갖고 자기 암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단계 전문 지식, 개인의 경험과 관찰. 타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시카고의 어느 신문에 헨리 포드를 무지한 평화주의자라고 논평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포드는 그 사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신문사 측 변호사는 포드를 증언대에 세워 그가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다. 포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의 짓궂은 질문 공세에는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포드에게 퍼부은 질문은 가령 베네딕트 아놀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라든가 1776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에 파병한 군대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포드는 영국이 보낸 군인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이 끝나고 귀국한 군인의 수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질문이 계속되자 포드는 변호사를 쏘아보며 이렇게 답변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소. 내 사무실 책상에는 많은 버튼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데 그중 필요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 나에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묻고 싶소. 어째서 내가 지금까지 질문 받은 것 같은 일반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하오? 나에게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많은데 말이오. 참으로 논리적인 반론이었다. 이 물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달변가인 변호사도 입을 다물었다. 법정에 꽉 들어차 있던 사람들도 포드가 무지한 사람이기는커녕 매우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필요할 때 올바른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체계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포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좀 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그 지식을 전부 가질 필요는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협력자로 하여 도움을 구하면 당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현명한 인재를 고도로 조직화하여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 5단계 상상력, 마음의 가능성. 부는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재산 축적의 출발점은 상상력이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착상은 상상력에 의해 개발된다. 그러면 실제로 상상력이 얼마나 거대한 부를 구축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아주 오래전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도시에 왔다. 그는 어느 작은 약국 앞에 마차를 세우고 그 약국 후문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젊은 점원과 거래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1시간 이상이나 카운터 뒤에서 은밀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친 뒤 늙은 의사는 마차로 돌아와서 낡은 주전자와 약을 휘젓는 데 쓰이는 커다란 막대를 가지고 왔다. 점원은 주전자를 조사한 다음 안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의사에게 건네주었다. 500달러나 되는 그 돈은 점원이 이제까지 모은 전 재산이었다. 의사는 어떤 공식이 적힌 메모를 점원에게 주었다. 그 메모에 적혀있는 공식은 주전자에 어떤 것을 끓이는 데 필요한 것이었으나 의사도 점원도 그 주전자 속에서 막대한 부가 만들어지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늙은 의사는 그 메모가 500달러에 팔려 대단히 기뻤고 점원은 점원대로 비록 메모와 낡은 주전자를 사는데 저금한 돈을 몽땅 털었으나 커다란 기회를 잡은 것에 매우 흡족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투자가 언젠가는 알라딘의 램프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황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점원이 산 것은 아이디어였다. 낡은 주전자와 커다란 나무 막대, 공식이 적힌 메모지는 정말 우연히 모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주전자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원래 주인인 의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밀의 요소를 새 소유주인 점원이 혼합시켰을 때부터였다. 주전자가 황금을 만들어낸 원인, 즉 점원이 혼합시킨 비밀의 요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해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다. 주전자의 내용물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계속 막대한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이 내용물을 만들려면 막대한 양의 설탕이 필요하므로 사탕수수 재배나 설탕의 정제, 또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수억 개의 유리병을 소비함으로써 유리공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다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광고업자 등에게 일을 주었고 이 주전자의 내용물을 아름답게 상품화한 예술가에게는 명예와 부를 안겨주었다. 이 낡은 주전자 덕분에 작은 도시가 남부 최고의 상업도시로 발전했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주전자에서 솟아나는 황금으로 남부 최대의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성공을 꿈꾸는 수천 명의 젊은이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는 아내에게서 이 마법의 주전자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 점원이 낡은 주전자를 산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아내를 만났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사실은 내가 그녀에게 프로포즈 할 때 우리가 마신 것이 이 주전자의 알맹이였다. 이제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준 그 낡은 주전자의 비밀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앞으로 코카콜라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그 부와 발전이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바란다. 또한 아서 캔들러라는 그 점원이 메모지에 적은 공식대로 혼합한 것은 상상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6단계 계획, 행동을 부르는 불타는 소망.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은 모호한 추상적 세계에서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점점 구체적 세계로 발전한다. 지금부터는 그 면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겠다. 첫째,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이 협력자들의 힘을 빌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준비한다. 둘째,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전면적인 협력을 해줄 사람은 없다. 또 현명한 사람이라면 보답도 없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단 그 보답이 반드시 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셋째, 협력자들과는 적어도 주 2회 이상 되도록 자주 만난다. 계획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협력자들과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리더가 될 것인가, 부하가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11가지 조건이다. 1. 용기 2. 자기 통제력 3. 두터운 정의감 4. 단호한 결단력 5. 실행 가능한 계획 6. 열심히 일하는 모습 7. 쾌활한 성격 8. 너그러운 마음 9.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 10. 투철한 책임감 11. 협동심. 다음으로 실패하는 리더의 원인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겠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도 중요하다. 1. 정밀한 사고와 계획의 부족. 2. 하찮고 번거로운 일을 꺼리는 마음. 3. 행동보다도 지식을 내세우는 자만. 4. 부하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질투. 5. 상상력 부족. 6.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7. 과격한 성격. 8. 성의 부족. 9. 특권 남용. 10. 직위와 신분 과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라.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라. 당신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까지 몇 번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마음속에서 단념해 버리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의 자신감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7단계 결단.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백만장자를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명백해진 것은 그들 모두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한 번 내린 결단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 신중히 생각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부를 축적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느리고 쉽고 빈번하게 그 결단을 뒤집는다. 결단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내리며 변경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벌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완고함은 자동차 모델 T를 제작할 때도 나타났다. 주위 사람들은 모델을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으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생산했다. 그 결과 그는 완고한 고집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다. 완고한 성격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호한 결단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당신 자신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력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응원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 결단의 가치는 그것을 내리는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문명의 기초는 생사를 건 용기 있는 결단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링컨은 수천 명의 지지자와 친구들의 반대에도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흑인들은 자유를 얻었다.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결단도 자신의 신념에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용기의 결과였다. 그의 결단은 역사를 1000년 이상이나 진보케 하여 인류에게 사상의 깊이와 언동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8단계 인내. 신념을 기르기 위한 노력.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내력 부족은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다. 다만 이 약점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극복 방법은 오로지 자기의 소망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소망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기 바란다. 작은 불은 약간의 열만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소망은 작은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만일 당신의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망이 약한 탓이다. 소망의 불을 좀 더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써 인내력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인내력을 기르는 8가지 비결. 1. 명확한 목표. 2. 소망. 3. 자신감. 4. 구체적인 계획. 5. 정확한 지식. 6. 협동심. 7. 의지의 힘. 8. 습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인내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인내하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항목을 열거해 보겠다.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설명도 못한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룬다. 공부하고 싶은, 즉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다. 우유부단하여 정면으로 일과 대결하고자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핑곗거리를 찾아 발뺌한다. 현재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만족한다. 자기 만족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이것은 구제할 방법도 없거니와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안이하게 타협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에 있다. 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망이 빈약해서 게으름뱅이처럼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다. 조그만 실패에도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계획을 종이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분석도 반성도 할 수 없다. 눈앞에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기회가 와도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멋있는 꿈만 그릴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애써 얻으려 하지 않고 도박이나 투기 따위의 요행을 바란다. 타인의 생각, 행동, 발언 등을 신경 쓴다. 즉,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 첫째, 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철저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것.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지워버릴 것.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사귈 것. 이 4가지 원칙은 모든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헨리 포드는 무에서 출발하여 인내라는 힘만으로 거대한 자동차 왕국을 이룩했다. 또 토머스 에디슨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그의 축음기, 영사기, 백열전구, 그 밖에 50가지 이상의 유익한 발명품은 인내력의 열매였다. 나는 에디슨과 포드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상세히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인내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9단계 협력자. 나를 돕는 유익한 벗. 타인의 지혜를 활용하라.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지식과 노력, 협조의 정신은 성공을 이루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협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을 전환해 돈이나 그 밖의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그런 것들을 인내력과 지성으로 실행하고 협력자를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다고 여겨도 좋은 위치에 설 것이다. 헨리 포드는 매우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이 세 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국 최대의 부호가 되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포드가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가 토머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무렵부터라는 사실이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교류가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포드는 하베이 파이어스턴이나 루터 버뱅크, 윌리엄 버로스 등 훌륭한 인재를 만난 무렵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훌륭한 친구들과의 정신적 교류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마음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10단계 성,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 성 에너지는 행동력의 원천이다. 과거 2000년에 걸쳐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정기와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가 강한 성 에너지의 소유자이며 성적 충동을 능숙하게 전환하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둘째, 막대한 재산을 이룩한 사람들이나 문학, 예술, 산업, 건축 등의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남성들은 여성의 영향으로 동기부여가 됐다는 사실이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성 때문에 자극받아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많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조세핀의 사랑과 내조를 받던 시절에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와 이혼한 후부터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다. 이외에도 아내의 사랑과 내조로 대성공을 거둔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맞이한 후에 파멸한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40세부터가 진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40세가 되기 전에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40에서 60세 사이다. 수천 명의 남녀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40세까지 실패한 사람이나 40세를 지나 이제 늙었다고 비관하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움직인다. 남성이 막대한 부, 지위,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여성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 때문이며 그 남성의 의욕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여성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남성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여성은 다른 여성과의 경쟁에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있을 때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거인이지만 사랑하는 여성 앞에서는 간단히 조종당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게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강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남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현명한 여성은 결코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11단계 잠재의식.
나를 움직이는 힘. 13단계의 성공 철학은 당신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감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극제다. 그러나 한두 번의 도전으로는 결코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은 습관화되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념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참을성 있게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이 공포, 빈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더욱 건설적인 암시를 주어야만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정보를 계속 저장한다. 12단계 두뇌. 사고가 오가는 정류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아는 일이다. 어느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멈췄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칠 수 없자 전문가를 불렀다. 그는 주위를 오륙해 돌면서 주의 깊게 조사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분필을 꺼내더니 기계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X표를 하고 그 X표 한 곳을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얼마 후 그 전문가는 서비스료 명목으로 $200짜리 청구서를 보내왔다. 이건 정말 엉터리다 라고 생각한 격리 담당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망치로 기계를 내리쳤을 뿐인데 $200라니. 결국 전문가에게 청구서를 되돌려 보내고 명세서를 요구했다.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다. 기계를 망치로 치는 일 $5, 망치로 칠 곳을 찾는 일 $195, 합계 $200. 중요한 것은 그냥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야 하는가를 아는 일이다. 13단계 직감. 지혜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 직감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진동을 명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 철학을 충분히 익힌 사람은 직감의 실제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이 직감의 묘한 힘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상상 속의 멘토에게 배운다. 내가 영웅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우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영웅 흉내내기의 습관이 남아있다. 되도록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며 자기 암시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우선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여기서 나는 위대한 인물들과 한자리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된다. 링컨씨, 예리한 정의감, 끈질긴 인내력, 유머와 센스, 남을 이해하는 힘, 관용의 마음 등 당신의 성격을 본받고 싶습니다. 카네기 씨,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그 성공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포드 씨,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빈곤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거뜬히 정리하여 조직화하고 단순화시킨 인내력, 결단력, 자신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직감은 간단히 몸에 익히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이 책에서 말한 다른 법칙을 습득함으로써 서서히 몸에 익힐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든 이 단계에서 말한 법칙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최대 목적이 재산을 모으는 데 있다면 더욱 그렇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소망이다. 그 종착점은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복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것은 직감의 법칙에 따르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